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에 화평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종단 경험이 풍부한 화평스님의 역량을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총무원 재무부장에 여학스님을 임명하고 총무국장에는 무일스님을 임명하는 등 임기 두 번째 국장단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출가자와 군승 감소 등 인력 부족으로 범종이 있어도 의뢰해서 범종을 타종하지 못하는 군법당이 많은 가운데 군함 설계 제작병과 소속 한 해군대령이 자동 타종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특허까지 받은 이 기술은 군종 특별교구로 귀속해 전국 군법당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는 27일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임회장 선출을 앞두고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 부대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환경의 날인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올 여름 폭염의 기세를 걱정하게 되는데요. 초여름 무더위, 지구가 보내는 경고에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에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에 화평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종단 경험이 풍부한 화평스님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평스님은 불교세가 비교적 약한 전북 지역에서 포교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평스님에게 금산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화평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3천만 원을 진우스님에게 쾌척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중앙종의원을 3차례 역임한 경험을 살리며 금산사에서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종회와 또 여러 소임을 통해서 중앙종단의 경험을 많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사에서도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금산사는 총무원장을 역임한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후덕이 큰 도량으로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경험과 능력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불교세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좀 약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힘들고 또 더 배가 된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주 대종사를 은사로 1988년 사미계를 수기한 화평스님은 은사스님이 항상 애종심과 공심, 보살행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단의 어떤 발전, 종단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애종심 속에서 항상 그 공심을 가지고 대중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원흉살림 살고 또한 불교세가 비교적 약한 전북 지역에서 포교를 하는 것도 보살행이라고 생각하며 포교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북의 그 낙후된 그런 부분에서 포교를 하는 것도 보살행이다 생각하고 포교에 전념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평스님은 월주대종사 3주기에 맞춰 10건 분량의 전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진우스님이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에 여학스님을 임명하는 등 총무원과 산하기관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여학스님에게 재무부장 임명장을, 금호스님에게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상원스님에게 불교문화유산 연구소 부소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총무부 총무국장에는 무일스님, 기획실 기획국장에는 석두스님, 재무부 재무국장에는 도민스님, 문화부 문화국장에는 신혜스님, 호법부 호법국장에는 향림스님, 조사국장에는 명호스님, 상임감찰에는 덕유 덕재, 명법, 증진스님, 사업부 사업국장에는 선한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에는 대원스님,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에는 덕상스님, 직할교구 사무처 사무국장에는 진어스님,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에는 진용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제37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번이 두 번째 국장 인사라며 일반 종무원과 부서장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단과 종도, 불교 발전을 위해 자신의 수행과 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행 도량이자 포교처가 바로 중앙종무기관이라며 반드시 화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화합치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스님들 간에 또 종무원들 간에 우리 종단,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할 것 없이 모든 소속 부서들은 화합을 최우선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출가자와 군승 감소 등 인력 부족으로 범종이 있어도 의뢰에서 범종을 타종하지 못하는 군법당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한 군함 설계 제작병과 소속 한 해군 대령이 자동 타종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특허까지 받은 이 기술을 군종 특별교구에 귀속해 전국 군법당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수행 도량을 정화하고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범종 소리. 전국 군법당은 범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종 인력이 부족해 의뢰에서 범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종 특별교구가 이런 전국 군법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동 타종 장치, 타종이를 개발한 겁니다. 대중이 많이 사는 사찰은 범종을 치기가 수월한데 대중이 없는 사찰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군법당이 주로 주지법사, 주지스님이 혼자 파견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범종을 칠 수 있는 여력이 어려웠어요. 여력이 안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계룡대 호국사에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군함을 설계, 제작하는 조함병과 소속 최원준 현역 해군 대령이 계룡대 호국사 불자들의 새벽기도 정진을 돕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2021년부터 1년 6개월간 연구 개발해 2022년 4월 특허를 받았습니다. 최원준 대령은 더 많은 사찰에서 범종이 울릴 수 있도록 특허권을 개인이 아닌 종단으로 귀속했습니다. 실제로 저게 딱 처음 이제 설치돼서 타종되는 순간 그래서 더 환희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어쨌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부분 제가 많은 영감을 좀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원력을 다해서 우리가 그 정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종을 치기 위한 나무봉인 당목 아래 탄성 연결체인 고무를 설치해 왕복운동을 발생시켜 타종을 위한 힘을 생성하는 원리입니다. 종각을 훼손하지 않고 각 사찰의 특성에 맞게 제작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시간 연동이 가능한 GPS를 설치해 예약한 시간에 언제든 타종이 가능하고 탈착형으로 수동 타종으로도 변경이 용이합니다. 전부 다 자동, 소리도 자동, 시간도 자동, 소리 강약도 되고 민원이 들어가 데시벨이 높다 이러면 데시벨 그 안에 떨어지도록 조정도 됩니다. 개발 후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거친 타종이는 현재 계룡대 호국사, 영동 남성사 등 4개 사찰에 설치됐으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신행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오는 27일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임회장 선출을 앞두고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부대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치며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오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7대 5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제28대 신임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 기간은 내일까지로 등록이 마감되면 오는 10일 2차 선관위 회의에서 후보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최종 후보로 등록됩니다.
한편 주윤식 현 중앙신도 회장은 어제 중앙신도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환경의 날인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올여름 폭염의 기세를 걱정하게 되는데요. 초여름 무더위 지구가 보내는 경고에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겨우 6월. 여름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인데 계절은 2달 먼저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절기 망종인 동시에 환경의 날인 어제 서울은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회원동 일대에서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 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알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주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끔 독려해주는 것을 목표로 오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양성하고 있는 에너지 컨설턴트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예비 에너지 컨설턴트 6명이 중심이 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심코 가정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전기를 그냥 생각 없이 켜놓고 쓰고 있는데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하니까 전기를 조금씩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페인은 에너지 낭비 막고 지구환경 지키는 에너지 절약 방법 마스터 막지 말을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흥미와 실천력을 높였습니다. 퀴즈를 통해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LED 조명을 사용하는 등 6가지 절약법을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일 진행된 에너지 캠페인을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태양광 자동차 모형 경주 체험을 통해 재생에너지 자원의 중요성과 활용법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아이들은 태양광 자동차를 직접 제작하고 에너지 컨설턴트와 함께 경주를 즐기며 재생에너지의 원리와 변환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환경의 날을 굉장히 지금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환경의 날에서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 세대들, 앞으로 세대들이 자라나는 데서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앙이 우리에게도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불자들부터 실천에 동참해야겠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조승환 씨가 4시간 55분 도전에 성공하며 자신의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조계종이 어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 생명 위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총본산 조계사에서 연 행사에는 조계사 주지 담화 원명 스님, 이원욱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담화 원명 스님은 이번 행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경신한 조승환 씨는 얼음은 빙하, 그 위에 발은 병들어가는 지구를 의미한다며 전 세계인이 하나 돼 기후위기를 막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범일국사 선양회가 신라시대 구산 선문 중 사굴 산문을 개창한 범일국사 추모 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학산 오독대기 전수회관에서 봉행된 다래제는 범일국사 선양회장 청우대종사와 성원사 주지 정공스님, 관음사 주지 유엄스님과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청우대종사는 강릉의 위대한 스승 범일국사의 가르침과 자치를 조명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다래제는 추모시 낭독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8호 월정사 탑돌이 보존회의 추모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범일국사 선양회는 매년 다래제와 학술 세미나, 문화 콘서트, 범일 어린이 합창단, 인형극 등으로 가르침을 잇고 있습니다.
합천 도안사가 몽골 최초 사찰 에르덴조 사원에서 특별한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양국 불교는 한국과 몽골식으로 의식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의 7.4배 규모의 몽골. 합천 도원사 순례단이 지난 23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육로로 4시간을 달려 몽골 최초 사원 에르덴주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15m 간격으로 이어진 108개의 사리탑이 순례단을 사원으로 안내하고 한국 불자에 이어 몽골 불자들이 뒤따르며 장엄함을 더합니다. 도원사는 5년째 에르덴주 사원과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하는 게 모든 게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을 오늘로 기해서 과거의 모든 수많은 시간 동안 지은 죄를 지은 모든 고통을 싹 소멸하기를 바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에르덴주 사원을 방문한 도원사 순례단은 올해 특별히 한국 불교 의식으로 법회를 봉행하며 몽골 불자들의 행복을 축원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몽골 불자들은 한국에서 모셔온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욕의식을 함께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부처님처럼 살길 발언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유대를 더해가고 있는 도원사와 에르덴주 사원은 돈독한 우호를 재확인하며 불교는 물론 양국 문화교류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공산화라는 체제 변화 속에 사라진 몽골 불교 문화와 의식 복원을 발언한 에르덴주 사원은 1700년 불교 전통을 전승해온 한국 불교의 공감과 부러움을 더하며 도원사와 더불어 몽골 불교 중흥에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천태종 서울 도심포교 중심도량 관문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 호국영령 추모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일 관문사에서 열린 추모 대법회에는 천태종 교무부장 도웅스님, 관문사 재무 도각스님,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중국 황저우 불학원 부원장 해관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모 대법회는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양 헌화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웅스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린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습니다. 6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국 불교 3대 화상의 수행지에서 유래한 삼성산이 가톨릭 성지로 둔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명상 콘텐츠의 불교 교리를 학습시켰을 때 심화된 명상 교육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불교 3대 화상인 지공 나옹 무학스님의 수행지에서 유래된 서울 관악구 삼성산이 가톨릭 신부의 유해 성지로 둔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편찬했는데요. 가톨릭 신부의 유해가 한때 삼성산에 매장됐었다는 이유에서 삼성산을 천주교 성지로 규정한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일성록, 동국여지지 등 고문원에도 등장하는데요. 18세기 영조 때 편찬된 전국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무학, 나옹, 지공 세 큰 스님이 각각 절을 지어 살았기에 삼성산이라고 이름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은 1839년 기해 사옥 당시 처형당한 프랑스 선교사 3명의 유해가 이동한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삼성산 역사를 소개합니다. 지공 나옹 무학스님의 역사성보다 가톨릭 신부의 유해 성지로 삼성산이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가톨릭 사관을 가진 인물을 단독 집필자로 선정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AI를 활용한 명상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명상 콘텐츠에 불교 교리를 학습시켰을 때 심화된 명상 교육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선옥 삼성전자 MX 사업부 랭귀지 AI팀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동국대 치유와 행복융합연구원이 개최한 현대 명상을 통한 불교 교육의 전망과 과제 학술대회에서 AI 명상시대, 불교교육 AI 명상시대에 불교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명상 앱 이용에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했는데요. 김 연구원은 이러한 AI 명상 프로그램의 부작용은 불교 교리의 접목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육도윤의 치유 이론을 학습시킨 챗GPT 4.0을 시연했는데요.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된 명상 교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목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